좀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갈 거고, 저번 주랑 똑같아요. 누가 봐도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딸리들한테 내가 시간을 쓰기는 아까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누가 풀어도 다 맞출 수 있는 특히 1번 같은 문제에 내가 시간을 쓴다. 아깝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들은 안 하고 그래도 조금 주목할 만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문제들 위주로 들고 왔고요. 나는 총 13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문제가 총 13문제라서 13문제 해드릴게요. 고로 6문제는 안 해드리는데 그 6문제는 누가 봐도 개꿀이라서 안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건너뛰고 일단 첫 번째 4번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학평에 똑같은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도 나왔고요, 심지어. 작년에도 이게 학평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평 대비를 좀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립제법이랑 조금 친해져 보라고 들고 와봤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학평에서는 얘가 주관식이었어, 심지어.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단답형 문제 3점짜리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A, B, C, D 똑같이 구해본 다음에 더해보쇼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학평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를 시키려고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재물포고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똑같이 낸 겁니다.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fx가 졌다고로 생겨먹었고 나는 현재 쟤를 x-뭐로 나누었을 때 x-뭐로 나눴대요. 그치, x-3으로 나눴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리제법을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D,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얘네들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워주면서 가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저기 문제를 읽는 순간 숫자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숫자를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숫자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채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채우면 돼요. 문제 읽는 순간 바로 A, B, C, D 중에서 누구는 채워질 수 있으므로 D. 그래서 D에다가 얼마를 주면? 3을 주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2 내려왔을 때 여기 첫 번째 빈칸의 숫자는 채워지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빈칸은 2를 딱 곱하면 됩니다. 얼마 그러니까 여기에? 6. 그러니까 더해서 1되게 하려면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어쨌든 1이랑 3을 곱하니까 3이죠. 더해서 3 만들려면 B는 얼마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해져서 얘가 지금 이제 곱해지니까 9가 되고 더해서 19 만들려면 C가 얼마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약간 뇌 좀 풀어주기 위해서 가져온 가벼운 문제들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실 수 있었고요. 6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하려면은 당연히 무슨 식을 가볍게 쓰면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되죠? 판별식 써야 되겠지? 왜?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는 것? 2개 점에서 만나게 한대잖아. 그럼 X축과 2개 점에서 만나게 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요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므로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건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라는 소리므로 2개라는 소리므로 판별식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좀 가볍게 판별식을 갖다 쓰게 되면서 저기 있는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 8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8이랑 빼가지고 우리는 0보다 크게 만들어주려면 적어도 나는 지금부터 제곱해서 8보다 뭐한 애들만 찾아주면 되냐면 큰 애들만 찾아주면 되죠. 그럼 그 제곱수 어차피 10보다 작은 애는 노가다 해도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6번까지는 뭐 금방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6번 할 수 있었으면 5번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뒷페이지에 있는 8번입니다. 설마 대입해서 푼 호구 없죠? 대입해서 푸는 호구 없죠? 이거 8번 문제. 왜냐?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완전히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로 확 바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뭐 인정해줄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인정해줄 거 하나만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바라봅시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줄 거는 위에도 적어놨네. 2차 방정식의 무슨 근? 켤레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3 더하기 i라 그랬다는 건 여기서 이미 루트근. 다시 얘기하면 뭐가 생긴 거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럼 근의 공식의 숨은 속뜻은 플러스도 있지만 뭐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3에서 i를 5 해준 것도 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근 두 개를 같이 준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으로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플러스 i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를 더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해서 만들어낸 9 더하기 1에서 나오게 되는 10 얘네들을 근계관을 이용해서 찾으면 a, b는 금방 나왔다는 것이 돼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1차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2차분의 상수 1분의 b.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b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찾아주면 됩니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볍게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신은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런 테크닉적 요소가 들어가는 친구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도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 니네 몇 번부터 풀기 어려웠어 이거? 10번? 야 10번은 쉬웠어요. 11번부터 슬슬 이제 머리가 쪼개지기 시작하지. 9번은 쉬웠고 그래서 10번까지는 할만했을 거예요. 적어도 수학의 알약이라든가 우리 학원 교재 있죠? 우리 반은 뭐 내가 쓰는 교재 있고 수학의 알약이 있더만 내가 혹여나 싶어가지고 어제 수학의 알약 여기 하나 놔둔고 다니길래 꺼내서 봤어요. 쓱 보니까 있던데 9번은 9번은 수학의 알약에 있던데 그래서 요거 수학의 알약에 있던 문제여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는 아니고 요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있어요. 알약 연습 문제인가 거기에.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알면 쉽고 모르면 짜증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9번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저 시계값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지를 못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알파, 베타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무슨 근을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루트 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실근이 되건 허근이 되건 무조건 루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아쉬운 상황이야. 상준아 적을 건 적으면서 와 이제 9번이야. 근데 요런 문제들을 이렇게 알파, 베타를 특정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나한테 몇 번 좀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반드시 저기 있는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하라 그랬다 아니면 정리하지 말라 그랬다?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식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식 정리하려고 봤더니 분모는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과 나는 여기 있었던 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단 저대로 냅두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사에 있었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쟤네들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대로 인수분해를 해.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써줄 수가 있었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저기 있는 쟤도 마찬가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 써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딱 써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곱해지게 되는 그 순간 분모 분자에 있었던 똑같은 친구들이 다 약분이 되는 식이 너무 간단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여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 위아래로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약간 식이 많이 간단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야, 이 풀이 적을 건 좀 적어, 이 틀린 것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꾸, 너 주변을 봐봐, 상준아, 빨리. 너의 주변을 봐봐. 딱 집중하면서 뭐라도 알아가겠다는 그 표정이 너가 좀 가져야 되는 마인드예요. 중딩의 마인드를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거늘.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오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만 남게 되는데 저 정도는 가볍게 전개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볍게 전개하게 되면 도를 곱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나는 하나씩 줘. 그럼 마이너스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로 확 바뀌죠. 됐죠? 두근의 곱, 두근의 합 2차 방정식 좋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숫자 찾아서 대입하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가볍게 좀 보이는 문제들이 많은데 학평이 딱 이러고 인항고가 딱 이래요. 약간 좀 정리하다 보면은 약간 좀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아. 인항고 문제들이 생각보다 그런 게 좀 많아요. 인항고들. 그래서 인항고들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민 1도 마찬가지야. 요런 식의 문제들이 한 2쪽 중반 3쪽까지는 가. 그러니까 2쪽 중반 3쪽까지는 요런 문제들이 좀 가니까 인일이라 해가지고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어려운 거 막 이런 건 아니야. 인일도 딱 재물포고 같아서 그래. 표현이 낯설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잘 까보게 되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도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오늘 좀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인일여고 시험 대비를 할 때.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는 이렇게 둘이 똑같다 그랬어. 근데 쟤네는 문제를 풀 때 대놓고 주거든? 그래도 임명의 자존심이 아직 조금은 남았는지 요런 식으로 좀 돌려서 내기는 해요. 조금 남았어 아직까지. 요만큼 남았어. 거의 다 내려놓긴 하셨는데 요만큼 남았어. 요 티끌만큼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좀 이런 표현들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9번까지는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쉬운 문제들은 웬만한 건 다 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다 풀어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부터는 쫙쫙 다 풀어줄 것 같기는 하는데 잘 얻어갈 것 좀 얻어가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중교재 이런 데서 전혀 없는 약간 나의 테크닉적인 문제 풀이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참고로 11번을 위에다가 좀 하나만 적어주자면 시중교재에 있긴 해요. RPM이었나? RPM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가? 거기 있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꼭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시중교재 참고해서 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평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학평 문제는 아닌데 시중교재에 있는 것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건. 됐죠?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도 똑같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면서 오세요. 앞에 보세요. 11번 문제에서 니네가 당황했던 포인트를 알려줄까? 딱 니네가 당황한 포인트를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너네가 다 어디서 막혔냐면 동그라미 좀 쳐봐. 이거 튀어나오는 순간 다 막혔더라고. 저게 왜 나와? 이 느낌이 됐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순간 대부분 다 깨갱하면서 뭐야 내가 잘못 풀었나? 어떡하지 하다가 틀린 애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얘는요.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저기 왼쪽에 주어져 있는 식 이거를 다시 오른쪽에 써볼게요. 앞에 보세요. 57의 세제곱 더하기 57의 제곱 곱하기 43 마이너스 57 곱하기 43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43의 세제곱입니다.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숫자들을 찾아보세요. 딱 숫자 뭐랑 뭐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57이랑 43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57과 43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치환을 했어요. 그것까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치환 안 하고 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치환해서 풀어서 치환해서 나타내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니네가 풀었던 방식에 따라 나는 57을 그대로 나는 A 그 다음에 나는 43을 그대로 잡아서 B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저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나는 A 제곱의 B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AB 제곱의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리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네 두 개씩만 뜯어보게 되면은 분명히 겹치는 게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 둘끼리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나는 지금부터 공통인수로 부분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여기 앞에 거 두 개에서 겹치고 있었던 게 나는 A제곱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제곱을 묶으면서 나는 여기 있었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겹치고 있었던 게 마이너스 B제곱이었으므로 그래서 나는 여기 뒤에서는 마이너스 B제곱으로 연결을 한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이 마이너스까지 다 뺏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A 더하기 B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A 더하기 B로 다시 한 번 더 묶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을 뺀 거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까지는 했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인수분해 끝났다 에헷 이러면은 또 답이 없어요. 근데 얘는 잘 보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또 인수분해가 다시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 친구 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잘 봐.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나는 저기 A제곱 빼기 B제곱은 똑같이 A 더하기 B, A 빼기 B 둘의 곱으로 써줄 수 있는 합작꼴이죠. 그러면서 다시 A 더하기 B가 겹쳐요? 아니면 겹치지 않아요? 겹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묶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A 더하기 B의 제곱에 우리는 A 빼기 B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써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뭐 하냐면 내 맘대로 문자를 때려 넣었다면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건 기본 소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주면서 57, 43, 57, 4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그러면 57 더하기 43을 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100이요. 100이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야? 100제곱이야. 거기에 57에서 43 빼세요. 얼마예요? 14예요. 그쵸? 근데 100은 뭐의 제곱이에요 또? 10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 얘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0의 제곱의 제곱 거기에 14를 곱해준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최종적으로 정리했더니 얘가 현재 14 곱하기 10에 몇 제곱이 된 거야? 2를 곱하니까 2 곱하기 2에서 몇 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4제곱이 되었고 저게 우리 이렇게 딱 해놓고 봤더니 우리가 원했던 n의 형태랑 동일했다는 것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게 n 곱하기 10의 n제곱이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mn 정리해주면은 m이 얼마고 n이 얼마인지 나오니까 그거 이용해서 답 찾아주게 되면 답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를 활용하는 문제였냐면 인수분해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이게 숫자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어서 볼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시은아 손을 쫙 펴. 손을 쫙 펴. 얘를 강스파이크를 한 대를 꽂아. 너요. 남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얻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뭘 열심히 해? 너의 지금 표정을 보여줄까? 너의 표정. 진짜 정확하게. 아니 니네 6명이 다 내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쟤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 진짜 정확하게 내가 100% 묘사 잘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비난은 아니고 집중 좀 해 임마. 11번이야 참고로. 12번도 안 했어 아직. 정신 좀 차려. 알았어? 왜? 상준아 왜 기분 나빴어?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자 여기 볼게요. 또 기분 나빴다면 내가 또 미안하니까. 그쵸? 자 여기 보세요. 나 아직 그 정도로 인간 말종까지는 안 갔거든요. 인간 말종 되기 직전이긴 하지만 인간 말종까지는 다행히 안 갔어요 아직. 근데 좀 덥지 여기? 좀 덥긴 하지. 창문 좀 열어. 아니다. 상준아 지금부터 일어나서 여기 창문을 열어라. 네가 제일 가깝다. 네가 제일 가깝다 거기서. 창문을 열고 저기 위에 블라인드를 내려. 알았지? 그 모기장을 내려. 됐어. 치킨 냄새 나도 참아. 알았죠? 저기 치킨 튀기 시간이거든요. 치킨 냄새 나도 참으세요. 저기 사줄까? 야 저기 한 마리 저기 9,000원밖에 안 하는데. 9,000원 정도야 뭐. 9,000원 정도야 뭐. 뭐 저기 옆에 BHC가 있는 것도 아니고 BBQ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나쁘지 않지. 사줘? 진짜 사줘? 저는 배고파요. 너 배고파요? 난 배불러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짜파구리요. 집에서 짜파구리 만들어 먹고 오는 게 요즘 내 유일한 낙이라 짜파구리에 별의별 바리에이션을 다 집어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치즈도 넣어보고 계란도 넣어보고 해봤는데 역시 근본이 제일 맛있어요. 계란이 제일 맛있어. 자, 여기 보세요. 계란도 후라이 반숙으로 딱 2개 쫙 해가지고 딱 반숙에서 완숙되기 직전에 그 계란 포슬포슬한 상태 있죠. 딱 그걸 이렇게 2개 딱딱 올려놓으면 노른자 딱 터지면서 먹는 게 기가 막혀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없는 건 짜파구리에 치즈 올려 먹으면 진짜 맛없어요. 그건 진짜 맛없어요. 치즈 올려 먹는 건. 그건 진짜 비추. 내가 해봤다가 라면 끓인 게 아까워가지고 다 먹기는 했으나 진짜 버리기 직전이었어요. 그거 너무 느끼해. 치즈 올려 놓으면. 특히 체다 치즈 올려 먹으면 너무 느끼하고 모짜렐라도 만만치 않게 느끼해요. 아니 짜파구리가 애초에 매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느끼해요. 그거 느끼한데 느끼한 거에 느끼한 거 때려 넣으니까 와 진짜 별로더라. 물론 내 입맛은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의 요즘 30대 되니까 아재가 됐어요. 한국인의 아재 입맛이라 약간 좀 토속적인 걸 좋아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회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회를 굉장히 혐오하는데 되게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이겠지만 나 방어 못 먹어요. 방어회 안 먹고요. 고등어 안 먹고요. 그냥 생선은 다 안 먹어요. 편식이 심하시네요. 그래서 맨날 술 먹으러 갈 때마다 맨날 내 안주에 맞춰야 된다며 내 입맛에 맞춰야 된다며 이 극강 유딩 입맛 이러면서 뭐라 한단 말이지.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거 고기, 치킨, 튀긴 거 딱 유딩들이 좋아하는 것들 유딩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해가지고 근데 회를 작년에 요인간이랑 저기 건너편에 있는 조인간이랑 그 회를 그렇게 먹자는 거야. 나 또 여름날에 기분 좋아가지고 횟집을 갔네? 근데 이게 회 스타트를 끊을 때 잘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끊었나 봐. 그날 먹고 그 현장에서 다 토한 거야. 회를 먹고 다 토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까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가뜩이나 싫어했는데 그냥 지금 그때는 싫어한다 정도였거든요. 지금 혐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횟집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횟집이 있는데 와 갈 때마다 짜증나 죽겠는 거야. 딱 그 횟집에서 토했거든. 그 횟집에서 화장실에 전세를 내놓고 계속 우액 거려가지고 사장님 얼굴 보기도 뭐하고 계속 뭐한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자기 가게에서 자기 음식을 먹고 갑자기 토를 난사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민폐니. 그래가지고 사람 너무 민폐를 끼쳐가지고 너무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 왜 이렇게 맛없는 거를 만들었어 이러면서 나 그 가게에 대한 혐오랑 모든 게 다 섞여가지고 그 앞을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만약에 그 횟집이 보인다? 근데 우리 집이 가려면 여기 횟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건너서 가잖아. 그래서 무조건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여기랑 일면식이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전거 카카오바이크 타는데 돈이 더 나와요. 거리가 더 늘었어요. 어쨌든 치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째만 사주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시윤이만. 진짜 사줄 거예요? 사달라면 사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사달라면 사줄게요. 어차피 너네 이제 나 오늘 말고 볼 일 없잖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게.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 학기 개강하잖아요. 그럼 나 일요일날 바빠요. 나 일요일도 바쁘고 토요일도 바빠요. 그래서 3월 학평 특강 하나 남은 것만 하면은 이제 다 중간고사 해야 되잖아. 본 담당 선생님이랑 열심히 지지고 볶고 하세요. 알겠죠? 본 담당 쌤이랑 지지고 볶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내 애들 데리고 지지고 볶고 하겠습니다. 일단 내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3월 말 되면 기대하세요. 죽었습니다. 우리 반은 숙제를 안 해오면 집에 안 보내겠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그냥 교복 입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와. 알았지 상준아. 여기서 우리 반이 너밖에 없어. 우리 반 다른 애들은 다 안 왔어. 우리 반 다른 애들은 다 오늘 놀러 갔어. 마지막 방학을 즐기러 갔어. 너밖에 없어. 그래서 너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애들은 뭐 본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지 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12번은요. 본질을 뜯으면 생각보다 많이 쉬운 문제고요.
그 본질을 찾지 못했다면 저게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여기 문제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많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집중하고 딱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는 순간 네모 나는 요렇게 생겨먹은 요 다항식이 저따구로 되었습니다라는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걸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쟤는 뭐 해야 되겠는가? 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잡힐 겁니다. 그것만 잡히면 돼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생각해봐. 저거 곱한 거에 플러스 K까지 돼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했대.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어떤 다항식 fx 만들었는데 그 fx의 제곱이 되었대.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읽기만 했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읽기만 했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본질을 뜯어서 여기 왼쪽을 전개를 시켜보면 대충 알 것 같죠? 얘 전개시키면은 몇 차식인데? 4차식이죠. 그때 여기 있는 4차식을 어떻게 정리했더니 fx의 제곱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쨌든 둘이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 제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몇 차식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4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2차식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다시 그러면은 이거 2차식의 제곱꼴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오른쪽에 있었던 친구가 2차식과 2차식을 곱해준 거랑 같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는 순간 4차식이 2차식의 곱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인수분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차식이 2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왼쪽 거 인수분해하라고 요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잡고 가시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냐면 왼쪽 거 인수분해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래서 나는 왼쪽 거 인수분해해서 잘 봐. 그래서 x-2랑 x 빼기 4랑 x 빼기 6과 x 빼기 8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나는 플러스 누구까지 해주냐면 상수 더하기 k까지 돼 있는 친구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적어도 전개라는 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럼 나는 여식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왠지 같은 항이 되는 애들끼리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왼쪽 거를 전개하는데 이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4차식으로 만들지 말고 나는 얘네들을 오히려 2개씩 묶어가지고 2차식들의 곱으로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 이거지. 왜? 여기 있는 요 왼쪽은 잘 보면은 무슨 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얘네들이 사실은 치환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치환해서 볼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포커스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그 포커스 포인트만 다시 한 번 더 맞추면서 답을 유도하시면 된다. 그것만 했으면 끝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네가 지금부터 치환할 건 적어도 우리는 몇 차의 합을 치환해 주니까 2차랑 그 다음에 대부분은 1차 쪽에 많이 맞추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1차들을 우리가 치환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보는 순간 됐죠? 그러면 우린 여기는 1차는 여기 있었던 상수들을 뭐냐면 합이지. 그러니까 상수의 합이 동일한 애들끼리만 만들어주면 돼. 그게 지금 현재 눈에 보여요. 됐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둘이 10이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제 2차식과 마이너스 10x가 1차까지 나오게 되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된 저 친구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묶었던 이 두 개 얘네들을 전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묶었던 요 두 개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두 개를 전개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 빼기 4랑 x 빼기 6 그 다음에 나는 x 빼기 2랑 x 빼기 8 얘네들을 곱한 거에 더하기 k가 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는 얘끼리만 그 다음에 나는 얘는 얘끼리만 다시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서 치환해서 가세요. 그럼 이제 얘가 2차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와 그 다음에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 곱하기 2 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16 얘네들의 곱에 더하기 k가 되면서 이때 여기서 겹쳤던 애들 두 개를
각각 다 문자 t로 치환을 해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가 t 더하기 24랑 얘가 t 더하기 16의 곱 거기에 우리 더하기 k라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식 전개 정도는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2차식 전개해서 나는 여기는 t제곱 더하기 40t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376 나오걸랑 상수 곱하면 거기에 우리 더하기 k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주십사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잘 보게 되면 2차들의 동일한 식의 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현재 2차식의 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럼 얘가 적어도 어떤 1차식의 제곱이 되게는 만들어봐.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왜? 2차 식이 어떤 식의 제곱이 되게 하려면 이게 무슨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게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상수 완성하면 그럼 어쨌든 이거 t에 대해서 1차식으로 전개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하면 지가 알아서 2차식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찾아주면 fx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테크닉이야. 이게 전략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나는 상수를 지금부터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376에다가 얼마 더해야지 되니까? 야 미안하다. 376이 아니라 386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얼마 더하면 돼? 아니 나 뭐냐? 나 왜 384 아니에요? 미안해. 저도 계속 이상해가지고 384야. 아니 계산 결과를 분명히 외워왔거든요. 잘못 외웠나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나는 아까 너네 풀 때 나도 똑같이 풀었어요. 나도 똑같이 교무실에서 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똑같이 풀어가지고 나는 당연히 100점을 받았겠죠. 그쵸? 나는 당연히 100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니들 앞에 있겠지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외워왔거든. 잘못 외웠나봐요. 384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K 얼마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K가 16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K 16 찾아주면 그러면 얘는 T제곱 더하기 40T 더하기 400이지. 그쵸? 그럼 얘는 T 플러스 얼마의 제곱이니까? 그래. T 더하기 20의 제곱이고 fx는 사실상 누구였냐면 이거지. 근데 x로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니까. 그래서 fx는 t를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t가 뭐였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10x 거기에 더하기 20까지 해주면 2차식 된 거야. 인수분해 안 되지. 끝.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 알았고 k가 16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여기에 16 때려 넣은 게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12번이 이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으면 봐봐. 풀이가 생각보다 길어 짧아 이렇게 보니까 짧아요. 많이 짧죠. 그쵸? 괜히 열받지. 이런 식이야. 내신형은 다 이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봐야 된다. 많이 여러 풀이를 접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물어볼까? 13번에서 얘한테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 있거든? 난 그걸 찾았습니다. 손 들어볼래? 물어볼게. 이 13번은요, 얘 하나 감 잡아놓고 가면 풀이가 겁나 쉬워요. 누구? 맞아. 알파 친구가 제공이 돼 있습니다. 알파가. 저거 잡았으면은 답 나와요. 이거는 쉬워요. 그것만 잡았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3번은 알파가 순허수라는 것만 잡았으면 되는데 그게 왜 어디서 나와?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알파파. 즉 알파라는 복소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구한 게 내가 원래 구한 친구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대. 근데 얘가 실수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실수 부분이 뭔가 있으면 마이너스 붙는 순간 실수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켤레복 소수랑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켤레복 소수랑 같아진다라는 건 얘가 허수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된 거랑 같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 그래서 알파가 AI 즉 다시 하면은 얘가 순허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고 저걸 눈치를 챘으면 저 정도 쓰기는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가 뭔지는 찾으래잖아.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좀 바꿔주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저 마지막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알파를 나는 여기 있는 순허수 AI로 맞췄고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베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줬어요? 아니면 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다 있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베타가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CI란다. 여기까지 우리가 써주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나한테 준 게 지금 현재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첫 번째 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나는 B에다가 나는 A 더하기 C의 I를 해주란 소리가 되었던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파 베타야 아니면 알파 베타 바야? 알파 베타 바야. 베타 바야. 다시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베타에 무슨 복소수를 구하란 소리니까 켤레 복수. 그치? 모자 씌우는 순간 켤레 복소수지. 그럼 켤레 복소수는 누구의 보호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아야. 그치? I 앞에 있는 CI 이 친구의 지금 현재 보호만 바꾸면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베타를 B-CI로 잡아주게 되면 얘를 곱해보쇼 이 얘기가 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알파가 AI 거기에 우리는 베타 바 B-CI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 정도 전개는 해 아니면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정도 전개는 해야겠다는 감은 잡히지. 맞아요? 그럼 전개는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AC I 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된 거고 거기서 얘들 곱하니까 더하기 AB 뭐가 되냐면 I가 되네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그때 첫 번째 저 알파 플러스 베타 저 둘을 더한 게 몇 더하기 몇 I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3. 요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문자 채워지죠. 그래서 B는 얼마야? 2요. B는 2야. 그렇게 해서 B는 2였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그래서 얼마였다. 그래서 A 더하기 C는 4였다. 요렇게 우리가 뽑아내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러면 B가 2라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얘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게 AC 그 다음에 B가 2라니까 그래서 뭐야? EA I구나. 이렇게 해서 잡아준 게 나는 몇 더하기 몇 I라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치. 얘가 현재 4 더하기 4I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A 나와 안 나와? 나와. 왜? 허수 부분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A 얼마야 그러니까? A 2야. 그러면 C는 얼마니? C도 그래서 2예요. 왜?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잡아주게 되는 순간 복소수 2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파랑 나는 여기 있었던 베타. 그게 지금 현재 하나는 2i고 하나는 2 플러스 2i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야? 계산하라고. 저게 답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거 계산해주면 정답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2번.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데 잘 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복소수라는 건 뭔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자를 세워놓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야. 그 복소수가 뭔지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무슨 시계값을 찾으라 어쩌고 나오면 무조건 얘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문자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돼요. 여기까지 그럼 질문 있나요? 이렇게 보면 좀 쉽나요? 그러면 여기 문제들이 괜찮아요? 많이 괜찮나요? 그러면은 14번 가봅시다. 14번을 나는 풀었다. 민준이는 아깝더라. 되게 아깝게 됐더라 쟤는. 나머지들은 좀 나는 뭐라도 끄적 대봤다. 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파악해봤다. 14번 있나요? 시윤이 좀 기다려줘.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어?
아, 맞아요. 빠르면은 빠르다고 얘기해. 기다려달라 하면 기다려줄게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나 그 정도로 융통성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다려달라면 기다려는 드릴게요. 알겠죠? 돌아다니는 김에 14번은 어떻게 풀었나 봐야겠다. 너는 아깝게 됐고. 저는 안 건드렸어요. 땀 지 다른 데 가서 찍었는데 맞았어? 나는 그냥 저 포기했어. 탔어요. 아, 14번은 보자마자 알약쌤 좀 따라해볼까? 필! 뭐 그게 하나 와야 돼요. 필! 뭐 이거 하나 와야 되는데 아, 뭐 아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포인트 하나를 좀 잡아주면서 우리가 좀 여기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 금방 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거. Z제곱이 대놓고 뭐의 실수가 되었다라는 사실? 음의 실수. 그럼 제곱해서 음의 실수로 확정받는 친구는? 허수지. 그러면은 앞에 실수 부분이 생겨야 돼 아니면 안 생겨야 돼? 없어야 돼. 안 생기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Z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순허수가 되기만 하면 돼. 이거 좀 적어놔봐. 그럼 끝났어요. 저거 파악했으면 끝난 거야. 왜? 요 친구가 I만 살아야 된다니까? 얘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야? 이거 3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3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얘는 죽었고 3 빼기 이 I가 Z지. 그럼 Z 뭐냐? 그래 Z I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아는 순간 Z는 I가 됩니다. 그럼 뭐하라는 소리냐면 Z 거듭 제곱하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거듭 제곱하라는 소리고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I를 거듭 제곱 때렸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되도록만 만들어 달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건 알고 있어요. I 1제곱 더하기 I 2제곱 더하기 I 3제곱 더하기 I 4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는 I 1제곱을 계산해 준 거는 알아. 뭐야 이게? I. 뭘 루트야? I 1제곱은 그냥 I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I 2제곱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이야. I 3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I고 I 3제곱은 얼마니까 I 4제곱은 1. 4개 더하면 무조건 빵이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I를 만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빼기 1만 만들라는 소리야. 그럼 I 빼기 1 만들려면 결국 어디서 끊어야 된다는 소리냐면 여기서 끊어야 된다. 다시 나는 여기까지 끊어지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4개씩 묶음으로써 0을 만들면서 어쨌든 지울 거 지우고 야 열심히 지워요. 그냥 지워. 다 지워. 어차피 0 되니까. 다 지워. 마지막에 누구만 남기면 돼? 얘네 둘만 남기게 해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남으려면 여기 있었던 n이라고 주어졌던 요 끝에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게 하는 애들만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니까 2가 되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n이라는 친구는 사실 그래서 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냐면 4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해준 것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됐다라는 게 끝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차이 됐어? 왜? 이거 보여줘. 괜찮지? 2, 6, 뭐 10 이런 애들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6, 10 이런 애들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야? 숫자 때려넣기.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두 자리 자연수로 제한했으니까? 20까지. 그거보단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20개보단 많아. 25. 그거보단 적을걸요? 왜냐면 25 되면 얘가 100이잖아. 그치? 그럼 그거보다 무조건 낮아야 되니까 K는 24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24를 곱해봤자 96, 거기에 2를 더해봤자 98. 우리가 원했던 두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다만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건 한 자리 자연수가 돼서는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돼. 안 되니까. 그럼 얘 2부터는 되거든. 그쵸? 왜 2 집어넣으면 10되니까 두 자리 자연수 됐잖아. 그러니까 2부터는 되는데 누구만 안 되냐면 1만 안 되지. 그래서 하나 빼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24 빼기 1. 그게 정답 23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4번에서는 저것만 알았다면 되게 간단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너네가 이거를 그렇게 막 집중하면서 풀지를 않아. 시중 문제집에 많이 있고 자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자이에는 있는 문제인데 왜냐면 자이는 내신형 문제집이니까. 됐니? 그래서 자이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학평 기출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자이에 있기는 한데 너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뭐야 교과서에도 없는 거 이거 내가 굳이 풀어야 됨? 하면서 다 건너뛰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점 찔린 거야 대부분 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시험엔 잘 나오니까 알고는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요걸 보는 순간 저거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되도 않는 성대모사 했어요. 아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걸 보는 순간 필! 알았죠? 뭐가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성이 다르시네요. 당연히 다르지. 야 20년 넘게 그거를 외치지 뭔가 아직 10년도 안 된 사람이 똑같이 필 이거를 외쳐보라고 하면 당연히 발성이 다르겠지. 그렇지 않니? 어쨌든 저거는 바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4번은 됐고 15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분 컷? 이거 몇 분 컷 하셔야 될까요? 15번이요? 15번이요. 에이 5분 길다? 5분 길어? 그럼 내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까? 이게 항등식이지. 항등식에서 우리 앞에 있는 개수 정학이지. 그럼 항등식에서 개수 정할 때는 우리는 두 개의 방법이 있지. 개수 비교법을 하든가 수치 대입법을 하든가. 그럼 얘는 뭘 써야 되냐? 적어도 수치 대입법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거 전개하기 싫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치 대입법을 쓰려면은 우리는 저기 있는 문자가 얼마가 되게 하는 애를 찾아주면은 끝이니까 0 되게 하는 거 찾아주는 게 끝이니까 그럼 0 되게 하는 문자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지. 문자의 값 두 개. 맞아요? 그럼 나는 0 되게 하는 문자의 값 두 개.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니까 그치? 1이랑 1이랑 하나 더 있죠? 0. 그러니까 0과 1을 넣어봐. 그러면서 너네가 인지부조어가 와.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니네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 되잖아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아니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여야죠.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인지부조화가 와서 객관식, 홀리적 어느 것이 좋을까요? 하고 찍는 거야. 근데 얘는 문자 2개여도 풀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보고 가세요. 자, 앞에 봐. 그래서 니들이 생각했던 방법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거고 그 수치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문자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래서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를 다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0일 때는 얘 살아있고 얘 살아있고 얘 살아있어요. 얘랑 얘만 죽어요. 이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앞에 거 0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a에 나는 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더하기 1. 그래서 해서 뒤에 누구까지 더해주면 되냐면 b까지 더해주면 되고요. 오른쪽 거는 다 죽었죠. 그래서 누구 혼자 남았냐면 c 혼자 남았습니다. 뭐 정리 안 되잖아. 일단 저기서 냅둬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냅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더니 1을 집어넣어봤다 이겁니다. 1 집어넣으면 죽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b만 남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여기 왼쪽은 b만 남아요. 오른쪽 것도 1 집어넣었더니 얘는 죽어요. fx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네 둘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c에다가 3 곱하기 1에서 3 더해준 것만 나오게 된답니다. 잘 봤더니 얘네들을 종합해보니까 여기 있었던 요 b랑 여기 있었던 요 b랑은 같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b 대신에 c 더하기 3을 여기다가 뚝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왠지 저기다가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a에다 1 더해서 b 대신에 나는 누구 집어넣을 거냐면 c 더하기 3을 넣었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계산 결과가 c란 소리입니다. 여기 있었던 c 두 개는 죽죠. 그 c 두 개는 죽어서 a 넘어가니까 그래서 c는 다시 c는 날아가니까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가 된다라는 거는 찾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냅둬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봤더니 나는 여기 있었던 a 대신에는 그래서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a 대신에 누가 들어오냐면 4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
거기에 괄호 x 빼기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나는 뭐의 제곱이냐면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인데 그나마 문자 C로 통일은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 그냥 나는 B 대신에 C 더하기 3이라고 쓸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x랑 x 빼기 1을 곱한 거에 나는 여기 fx에다가 나는 여기에 그냥 3x까지 더하고 나는 여기 뒤에 그냥 c를 냅둘게요.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누군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를 찾을 필요는 없었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니까 얘가 x에 x 빼기 1에 fx 곱해준 거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건 그냥 4 괄호에 x 빼기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여기만 남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건 f3이죠. 그럼 f3을 구하려면 x 대신에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나요? 6. 6? 그냥 f3이야. f3 여기에 얼마 집어넣어야지 f3이야? 1. 왜 1이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했던 건 F3이야. 그럼 fx의 숫자만 맞춰주면 되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장땡이잖아. 어차피 얘네들은 항등식이니까 아무 문자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에 아무 숫자 째려 넣어도 다 성립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F3을 구하려면 그냥 저기 있는 x가 누가 되면 되겠냐고. 3. 그래서 x에 3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이거예요. fx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 돼. 물론 찾을 수 있어요. 나누려면 되니까. 근데 뭘 타러 굳이 그런 수고스러운 짓거리를 하냐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 대신에 3을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나는 3 빼기 1의 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라서 8. 8 곱하기 4 하니까 32가 되겠고 거기서 우린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 해줘. 얘 계산해 주는 게 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더하기 3x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3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2 해주니까 얘가 그래서 6fx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 제 빼주면 되니까 더하기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9가 된다고. 여기는 왜 자꾸 내가 뭘 자꾸 빼먹냐. 여기 더하기 3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3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 넘어가니까 39에서 9 빼주면서 왼쪽엔 30만 남게 되고 오른쪽에는 그래서 우리는 6 F3만 남게 됩니다. 이거야. 6으로 나누는 게 정답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애초에 항등식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항등식으로 가. 우리가 원했던 시계값 구하는 것도 어차피 항등식을 이용해서 찾으면 더 쉽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굳이 다항식을 fx를 찾아서 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못하러 그런 수고스러운 짓거리를 하냐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계속 주고 싶은 교훈은 못하러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나?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문제 남았네요. 4문제하고 집에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받아들이는 건 좀 편하지. 저번 주엔 진짜 힘들었었죠. 저번 주에는 솔직히 기출이 되게 좀 많이 좀 해준 것도 있기는 있는데 처음 보는 표현이니까 저게 뭔 말이야 싶은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 기출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치? 표현을 약간 막 숨겨놓고 막 포장지를 뜯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이 동네 기출의 특징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모든 학교들이. 그래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이야 이럴 텐데 저번 주에 좀 접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편하죠. 생각보다 많이. 해설을 들을 땐 좀 편하죠. 문제 풀 땐 여전히 조금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해설 들을 땐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자 16번 이거 위에다가 적어줄래? 인성여고 매년 나왔던 너무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인성여고의 백모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는 교과서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고요. 동산고도 교과서에 있던데 이거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인명은 작년에 나왔어요. 실제로 인명은 작년에 나왔어요. 교과서에 있거든.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인명은 작년에 나왔고 인일은 이딴 거 안 내죠. 이딴 거 낼 바에 더 지독한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이딴 걸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시간을 쓰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아깝다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거 나오면 거의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머지 학교들은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야. 이 문제는 실제로.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너네가 하나만 인정해주면 돼. 그것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야. 그거 하나만 알면 솔직히 이거 좌표 찾는 거 되게 개꿀이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을 이룬다 아니면 이루지 않는다? 이룬다. 그럼 대칭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칭축이 누구였는지만 확인하면 끝장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반드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던 요 빗살무늬 토기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됐습니까? 네. 그럼 나는 여기 빗살무늬 토기에서의 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축은 어딨니?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X좌표인데 네. 누구의 X좌표 이게? 꼭지점. 그래, 이게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까지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사실은 꼭지점의 X좌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X좌표 찾아주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Y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축의 수직을 이루고 있는 요 선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같은 함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요 축을 기준으로부터 여기에서의 간격을 잴 수가 있을 때 이 간격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안다고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안다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요거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것만 쓰면은 사실 뭐가 완성되냐면 좌표가 완성이 돼. 그 좌표 찾을 수 있으면 끝난 거야, 이 문제는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좌표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그럼 니네가 지금부터 정해야 돼. 좌표를. 그럼 너네는 상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면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상식적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좀 편안하게. 너네는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너네가 좌표로 설정할래? 아니면 사분면 밖에 있는 점을 좌표로 설정할래? 위에 있는.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좌표로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사실 인성여고 기출문제나 인명여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좌표를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면 쉽게 풀리거든요. 그동안 그런 문제들만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좌표로 잡게 되는 그 순간 쟤가 뭔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누구를 못 잡냐면 얘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나요? 왜 그러냐면 얘는 다른 학교들이 주고 있는 그림 형태랑 비교를 좀 해보면은 얘가 왜 좀 다른지는 내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인성여고에서 2년 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그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 인성여고에서 2년 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는 요거예요. 알아서 봐. 너무 나의 그림 실력을 가지고 제발 뭐라 하지 좀 봐. 나는 당당해요. 미술 전교 꼴찌 맞아가지고 나는 미술 선생님이 지필고사라도 안 받으면 넌 지필고사라도 잘 보지 않으면 너는 F를 줄 것이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미술 수행평가에 당당하게 쫄라맨 그리고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30점짜리였는데 쫄라맨 그리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미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지필고사라도 제대로 안 보지 않으면은 무조건 F를 줄 것이니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쓰고 지필고사를 100점을 받았지. 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여기 자빠지게 냅두고 그랬나? 야, 너 여기 자빠졌으면 방송 출연했어. 야, 확 깼는데 쟤. 코를 고는 것도 내가 미술 얘기하자마자 코를 고고. 에휴 씨. 에휴. 넘어지지 절로 넘어졌으면 대참사예요. 아닌가? 아니다. 밖에 테라스가 있네. 저기 밖에 테라스가 있네. 확실했겠냐? 일로 떨어졌었으면은 방송 출연하고 내가 그거 잘라가지고 인스타 올리고 대신 얼굴은 가려주고 얼굴은 블라인드 처리해주고 그러면은 좋아요 폭발을 하겠죠?
에휴. 체력 관리 좀 해 임마. 자 여기 보세요. 야 우리 이거야 이거 인성여고 인명여고 기출문제는 이따구로 나왔습니다. 네. 차이점을 볼래? 뭐냐? 축이? 아니 제발 양쪽 끝점을 알 수 있는 밑에 것은 양쪽 끝에 꼭지점을 알 수 있다. 뭐 그게 뭐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얘 기준점은 항상 어디냐면 여기야.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가장 커요. 근데 요거들은 다 원점이 지나는 형태만 줘요. 그러니까 좌표 하나만 잘 잡아놓고 가도 다른 거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편한데 쟤는 잘 보면은 쟤 원점 지나 아니면 안 지나? 안 지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A로 잡으면 얘는 빼박 뭐냐면 B야. 왜? 원점에서부터의 간격이 될 수가 없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원점에서부터의 간격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빼박 끝이야. 그래서 뭐야? 얘는 어쩔 수 없어. 여기 좌표를 잡는 거는 맞는데 얘를 좌표를 A로 잡아놓고 간다. 끝장납니다. 이거는 못 풀어요. 그렇게 하면은 문자가 두 개가 나와서 못 풀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뭘 유도하면서 가냐면 얘를 좀 유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적어도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간격은 적어도 같을 테니 아니면 다를 테니 같을 테니 그러니까 적어도 같을 테니 저 간격을 내가 문자로 잡아놓고 갔을 때 저기 있는 좌표를 축과 거기서 더 이동한 정도의 합 이렇게 해서 다항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정리해서 풀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정확하게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답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서 생각하면 돼요. 왜? 자꾸 잊혀지지 않아? 응? 왜 계속 웃고 있냐 쟤는? 왜 안 잊혀져? 너무 강렬했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대자 여기까지는요. 자 봐봐 못 그리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겁나 못 그리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축 정도는 찾아. 이 정도는 쉬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꼭지점을 찾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쟤를 꼭지점을 찾는 식으로 바꿔 아니면 바꾸지 마. 바꿔. 그러니까 얘 바꾸면은 얘 마이너스 묶이니까 그럼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하기 얼마 해주고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은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더하기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끝에 더하기 얼마? 1. 이건 그치 1 더하기 8까지 해줘야지. 더하기 얼마? 9. 근데 어차피 y좌표는 의미가 없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잡아주게 된 마이너스 우리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9가 된다. 즉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축의 숫자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얼마야? 그러니까 축의 숫자 얼마? 1을 기준으로 얘는 현재 얼마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A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그럼 C의 좌표는 1에다가 누구 더해준 거랑 같은 꼴? 1. 그러니까 축 1에다가 A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지? 그럼 1에다가 그냥 누구만 더 더해주면 되겠어요? A만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좌표를 A 더하기 1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1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뭐 A 더하기 1을 X 대신에 다 때려 넣은 거 일단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별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A일 거지. 어차피 우리가 간격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좌표는 여기 있는 축 1을 기준으로 A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1-A. 그치? 그러니까 얘는 1-A. 그리고 어차피 쟤는 y값이 동일하니까 y좌표는 별.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문제는 풀렸습니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다 드러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고 그게 A로 정리가 됐어 아니면 안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가로의 길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각형에 나는 둘레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가로의 길이 2A랑 세로의 길이가 뭐예요? 별이지 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별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라는 소리냐면 여기에 A 더하기 1 넣으라는 소리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일단 중괄호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나는 여기 a 더하기 1에서 여기 1을 빼준 거의 제곱,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9를 해라 이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가 그나마 다인 건 a제곱이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플러스는 그냥 빼도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우리는 2a 그 다음에 더하기 9 이렇게 돼 있는 저 2차식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2차식에 뭐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냐면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이 돼. 다만 됐어요? 실제 둘레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를 f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f의 몇 배 해준 것이 진짜 정답이므로 2배. 거기에 2배 해준 게 진짜 정답이니까 최종 답을 구할 때는 거기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곱하기 2라는 게 어차피 최대 최소 결정하는데 의미 안 주잖아.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 함수값에만 영향을 줄 뿐이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x한테는 의미를 주지 않으니까 최대 최소는 여기서 찾아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찾아. 뭐 할래? 뭐 할래? 2차식의 최대값 찾는 거잖아요. 네. 뭐 할래? 뭘 부등식 만들어. 꼭지점 찾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 찾고 부등식 너 때문에 부등식이라 하잖아. 꼭지점 찾고 함수값들 사이에 비교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현재 끝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찾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왜 범위 제한을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 왔어요. 그래서 얘 그대로 가게 되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괄호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더하기 10이 돼요 결론적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내가 여기 가지고 있었던 게 얘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0 이걸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제 위로 블록인 그래프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가 여기 1이라고 주어졌을 때 됐니 여기까지는요? a가 1이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는 함수값이 10이 되면서 내가 실제 찾고자 했던 f의 최대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f가 10일 때가 최대인 거니까 결국 나는 2 곱하기 10을 해준 거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20, 정답은 그래서 1번 골라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찜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여기서 범위 안 찾아요가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너네는 무조건 최대 최소 구할 때 무조건 뭐 하라 그러냐면 범위 찾으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을 거야. 왜? 제한된 범위가 아닌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찾는 게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중3 과정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건 중3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낼 수가 없어요. 내려갔거든. 너는 복받은 세대죠. 그게 빠졌으니까. 너는 중3 때 그거 안 배우고 올라왔는데 고1 왔더니 그게 빠졌대요. 개꿀이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더 쉬워요. 더 쉬워서 중3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지금부터 범위를 안 찾아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범위 찾는다는 거는 여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1 더하기 a.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1 더하기 a는 적어도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뭐라는 보장은 받아? 양수라는 보장은 받아. 그리고 얘가 사실은 여기에서 끊어져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이 있니? 아니면 상관이 없니? 그건 상관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끝범위가 제한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끝범위가 제한돼 있는 꼴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1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돼. 다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다 된다니까? 어차피 최대값 꼭지점에서 가져요. 그래서 최대값을 꼭지점에서 찾은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범위 없어도 무조건 꼭지점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학교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안 찾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유도를 해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저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정확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끝값이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제한하고 싶잖아. 그럼 조건 더 줘야 돼요. 근데 얘는 그 조건이 좀 미비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거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앞에 보자. 정확하게 구별을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어려운 걸까 아니면 귀찮은 걸까? 정확하게 분류를 하시면 얘는 귀찮은 쪽이에요. 어려운 쪽은 아니야. 그러면 왜 얘가 마지막 문제고 얘가 왜 이렇게 배점이 얘가 제일 세잖아. 지금 배점이 얘가 제일 높거든요. 배점이 얘가 왜 제일 셀까? 끝에 좀 시간 없으면. 연맥이로. 저게 정답이에요. 연맥이려고. 왜? 계산량 많은 거를 때려놓고 너네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가뜩이나 앞에 거부터 딱 순서대로 풀고 오면은 여기 풀 때는 시간이 막 10분 이렇게 남아있을 때야. 근데 20분 남았을 때 계산량 이렇게 많은 거 때려놓잖아? 어떻게 되냐? 그냥 나무밭 따로 뒤통수 맞을 거를 이제 쇠밭 따로 이제 뒤통수 맞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띵해지거든.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많이 당황을 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머리 안에서 온갖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니네가 건너뛰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5.5점이 플르르릉 날아가요. 왜? 뒤에 서술형까지 있으면 차라리 서술형이라도 풀어서 맞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왜? 니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야. 이 동네 특징인데 이거는 뭐 나도 똑같이 얘기는 하지만 서술형이 객관식보다 쉬워요. 서술형이 객관식보다 쉬워요. 문제 난이도가 훨씬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술형에서 무조건 점수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단 말이야.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 가르침을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차없이 건너뛰는데 얘가 더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재고는 이게 더 쉬웠고요. 오히려 단답형 1, 2번도 똑같이 귀찮아요. 다. 됐니? 다 귀찮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 귀찮게 만들어서 너네들을 한번 다 연맥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등급을 치사하게 가는 거죠. 1등급을 치사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가는 게 아니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네는 이렇게 좀 추잡하게 등급을 좀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추잡하거든요. 많이. 졸렬해요. 나 같으면은 그냥 진짜 아무도 못 푸는 문제 한 3개 내겠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난 그렇게 낼 겁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1등급 컷을 막 선인고처럼 53 만들 수 있죠. 1등급 컷 53, 52 만들 수 있죠. 선인고. 작년 선인고가 그러거든요. 작년 선인고 1등급 10% 안에 들려면 58점만 받으면 된대요. 100점 만점에. 아 진짜로. 선인고가 애들이 많냐? 아니야. 선인고 애들, 남고 애들 비슷한 수준이에요. 100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내니까 잘 시간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교훈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됐나요? 얘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뭐 전략 같은 게 있어 보이니?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진짜 오히려 니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풀어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니?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거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고 있는 관계 그리고 얘네가 접하는 관계 어떤 하나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접하는 관계 그거를 이용하는 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식들을 순서대로 다 끄집어내면서 A부터 찾아야 그럼 걔의 좌표가 나오게 되면서 나머지들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식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좀 그릴 테니까 그 그림을 이용해서 가볍게 좀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y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라고 주어졌던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에 나는 직선 y는 ax-19라는 직선을 그리면서 얘가 한 점 a에서만 만나도록 그려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다시 그럼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큰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었을 테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건 이 점에서 접하게 만들어달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접하게 만들어주는 점 하나를 생각해주고 여기를 내가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일단은 첫 번째로 뭐부터 찾겠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A를 찾겠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얘 A를 찾아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점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사실 하나도 아니라 얘가 두 개였던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눈치를 채면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3 x 더하기 10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ax 마이너스 19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같게 해야 교점 나오지. 그때 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지? 한 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교점이 한 개가 되게 한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구했을 때 그 해가 몇 개여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라는 조건을 써야 된다? 그것까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게 되면서 다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괄호에 a 더하기 3의 x 그 다음에 제 넘어가면서 플러스 29가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는 0이다. 그러면은 얘는 뭐 아쉽게도 일단은 판별식을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a 더하기 3의 제곱에서 나는 29에다가 4를 곱한 거를 빼주면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9에다가 4를 곱한 거 빼주면은 되면서 얘가 결국 0이 된다는 것까지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풉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더하기 3의 제곱은 채 넘어갑니다. 얼마 되면 되냐? 29에다 4 곱한 거 얼마야? 126. 미안해. 뭔가 잘못 옮겼어요. 여기 플러스 10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10이에요. 너네가 내 위치에서 보면은 저기가 플러스처럼 보여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마이너스 10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9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야, 내가 중간에 식을 뭔가 잘못 옮긴 것 같다 싶으면 얘기 좀 해줘. 나 이거 영상 올려야 되는데.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아니, 쪽팔리잖아. 잘못 옮긴 것 같다 싶으면 얘기 좀 해줘요. 그럼 얘가 36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사 36이잖아. 그러니까 얘 제곱해서 36 되는 거는 바로 드러나야지. 누구야? 6 아니면 뭘 3이야?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3이 6이거나 아니면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6이다. 이거 쓰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저거 전개해놓고 인수분해 이용해서 답 찾아도 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들 자유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a가 양수값은 3, 음수값은 마이너스 9가 나올 테니까 양수로 제한했네요. a가 3인 거를 찾아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주냐면 어쨌든 a점을 찾아야 넓이를 구할 테니까 a점까지 완성을 해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실제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과 오른쪽에 있었던 a 대신에 3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3x 마이너스 19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넘어갔을 때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완전 제곱식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빵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x 빼기 3의 제곱이 빵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a좌표의 x좌표부터 완성해주면 됩니다.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3이요. 그치? x가 3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 나오죠.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9 빼기 19에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는 a점이 3,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야. 됐죠? 그럼 그 다음 줄로 넘어갔을 때 나는 저기는 이 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의 그래프와 동그라미 무슨 축과 만나게 하는 점들을 찾아라? X축. 그치. 여기서 두 번째 관건은 x축입니다. 그럼 x축과 만나게 하는 거는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얘 0되게 하는 거 찾으라고?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빵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x 빼기 5랑 x 더하기 2는 빵이니까 그래서 x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될 테므로 그치? 마이너스 2 아니면 5가 될 테므로 그렇게 해서 각각 b, c 잡아주세요. 괜찮나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점 b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점 c 연결해서 뭐 해준 거냐면 이
삼각형 만들었을 때 제 넓이 구하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좌표 다 찾았으니까 넓이는 금방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어요. 그냥 진짜 너네가 배웠던 거를 그냥 두세 개 섞어가지고 본질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였고, 이게 인성여고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저따구로 내잖아. 인성여고 저번 주에 해봐서 알잖아. 22번이었나 23번이었나 딱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학교가 니네 골탕 먹이고 싶으면 이렇게 내면 돼요. 풀이로 시간을 오래 쓰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얘가 어렵게 느꼈던 왜 말이 안 나오냐 갑자기. 저 냄새 맡아가지고 배가 고파져서 그런가.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여기 실제 문제에서 학교에서 약간 좀 치사하고 졸렬하게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세 개의 주제를 한 번에 섞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도 이 두세 개를 다 써야 돼?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내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무조건 되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잖아. 그치? 2차 하나 내고 싶으면 2차 함수의 꼭지점 찾아봐. 끝! 이렇게 물어보는 게 끝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야. 고등학교는요, 적은 문제 수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저렇게 다 섞어서 내버리면 되고, 이게 학평 스타일이에요. 학평의 4점짜리들,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수능 문제 스타일이 이렇다고요. 그걸 따라간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 기조가 지금 현재 안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작년에서도 안 바뀌었거든요. 실제로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너네 볼 때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니네 선배 때 갑자기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니네 선배가 아직 3학년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건 니네 선배들이 3학년 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2학년 돼봐야 니네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가 가닥이 잡히는데, 니네 수능이 가닥이 잡히면 내신이 가닥이 잡혀요. 근데 지금은 되게 혼돈의 카오스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트렌드니까 여기에 맞춰서 연습하실 필요는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두 문제 빨리 하고 갑시다. 얘네는 쉬워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서답형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지에는 학교마다 표현법이 좀 다르겠지만 서술형이라고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단답형이라고 주는 학교도 있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풀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행평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저렇게 서답형이라는 번호를 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요 재물포고의 서술형 문제들은요, 풀이만 어느 정도 잡아놓고 넘어가시면은 점수 인정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만 핵심적으로 잘 잡고 넘어가면 되고, 그 풀이만 핵심적으로 잡아도 되는 학교가 인성여고, 인일여고입니다. 서술형 풀이에서 딱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딱딱딱 보여주게 되면 수행평가에서 점수 깎이지 않습니다. 인항고는 증명하는 게 수행평가니까 열심히 외워가세요. 너네는 증명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니네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 P, C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증명하는 거 알려주지. 뭐야? NCR, NPR 기억 안 나요? 네. 했다던데. 너네 반 했다 하지 않았냐? 했다던데? 내가 알기로. 아, 꽤 됐냐? 그거 할 때 그거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증명하는 거 있거든요? 인항고는 그걸로 수행평가 20점 걸어놓고 증명하라 하던데? 그치? 내가 니네 지금 졸업한 애들 그거 해줄 때 내가 증명을 왜 해줘야 돼 했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증명해주고 있어요. 걔네 학교만. 근데 다행히 우리 반에는 인항고가 없어서 난 올해도 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행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네만 물어봐요. 나머지들은 다른 거 물어봐요. 됐죠? 자, 여기 보세요. 대학교야, 아주. 대학교 수학과는 딱 그러던데. 대학교 수학과가 딱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니네 학교가 수행평가를 내는 게.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핵심만 딱 찌르고 가. 알겠죠? 요런 가나형 문제가 나오잖아. 여기 기억, 니은형, 가나형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대부분은 여기에 가나를 줄 거야. 가나형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하냐면 되냐면은요, 쟤가 주고 있는 정보들만 다 빨리 눈치채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핵심을 딱 찌르세요. 기억이 핵심일 것 같냐, 니은이 핵심일 것 같냐? 여기선 기억이 핵심이에요. 이걸 먼저 잡아야 돼요. 왜? 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준 게 기억이고, 여기 기억을 잘 보게 되면은 이거야.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 두 개를 찾아봐. 그랬더니 그 x가 두 개가 마이너스 3과 1이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fx는 제로야. 이걸 만족해주는 x가 마이너스 3과 1이야.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은 fx는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다시 그럼 여기 있는 2차식 제로 빵 2차식은 빵이지. 그럼 2차식은 빵 이거를 만들어줬을 때 이 x값이 마이너스 3과 1이래.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뭐래요? 그거까지 바로 눈치 까야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fx를 구했을 때 그 fx가 결국 인수분해 했더니 x 더하기 3과 x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고 최고차가 뭔지는 안 돼 모른대? 그러니까 얘가 a래.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기억은 요 정도까지 쓰면은 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얘를 어쨌든 니은을 쓰게 하려면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 전개해놓고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는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현재 다시 한 번 더 전개하게 되면서 나는 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얘를 현재 다시 상수만 밖으로 빼내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상수만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3a 만들고 얘를 완전 제곱식까지 만들어주게 되면서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밖에 a랑 곱해지면서 밖으로 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얘만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끝날 테니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a의 괄호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되었네. 여기까지는 됩니다. 괜찮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 모양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뭐를 모르기 때문이요? 몰라.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물어봤을 때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뭘 것 같냐? 라고 한다면 내가 원했던 상황을 그림으로써 A의 보호를 결정해 주는 것. 그게 여기서 채점 주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찾아줘야 되냐면 A의 범위부터 결정을 해주는 상황.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눔으로써 얘네들 먼저 우리가 일일이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양수면 적어도 이따구로 생겼을 거고 우리 음수면은 적어도 요따구로 생겼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돼요. 그때 여기 있었던 얘가 나는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꼭지점 2니까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저 그래프에서 나는 니은을 보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치? 그럼 여기는 니은은 범위지 않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2부터 3. 그치. 네모 2부터 3까지로 x를 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꼭지점을 가졌으면 참으로 아름다웠겠지만 꼭지점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2, 얘가 3이야. 여기서도 얘가 2, 얘가 3이야. 꼭지점을 전혀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최소값 찾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을 안 갖는 곳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여기 첫 번째 양수일 때는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치?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갖는다. 즉 여기에 2 집어넣어서 계산해주게 되면은 나는 9a에서 4a를 뺀 5a가 되었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5a가 마이너스 24라고 하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양수라는 조건에 위배돼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폐기해야 돼요. 답이 안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폐기하셨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 최소값 가져요? 음수일 때는요? 3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3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3 더하기 1이면은요 우리는 4죠. 그러니까 4의 제곱한 16에서 나는 4를 빼준 나는 여기 12a를 계산해 줄 수 있게 되는데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2a가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으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4니까 이때는 조건을 만족하죠. 음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면서 A를 완성합니다. A가 마이너스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2였다는 사실을 완성하시면서 끝났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는 저기 있었던 표준형의 x에 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아니면 저기 전개하기 전에 있었던 요식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난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 괄호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플러스 8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고 저기서 마이너스 1일 때 찾아주면 돼요. 누가 봐도 꼭지점 찾으라는 소리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뒤에 정답은 뒤에 붙어있는 8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서술형에서의 주된 포인트는 저거야. 2번이야. 1번까지는 대부분 해. 물론 여기에 부분 점수를 깔아놓긴 하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쫓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배점 크게 걸 거는 저기야. 왜? 양수일 때는 안 되고 음수일 때만 정답이 돼서 왜 A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가? 그걸 찾아주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고 이게 학평 기출이에요. 학평에선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4점짜리 시작할 때. 됐니? 여기까지는요? 26번 정도가 이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다. 그래서 26번 정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 90분 동안 쉬는 시간 한 번은 줄 줄 알았지만 절대 쉬는 시간 안 주죠. 저번 주도 그랬어요. 그쵸? 저번 주도 그랬어요. 흐름 끊기면 좀 그렇잖아. 아닌가? 쟤요? 쟤는 쉬는 시간 주든 안 주든 똑같아요. 정규 때 하도 많이 해봐서. 약간 갑자기 그리운 아이가 있어요. 우진이라고. 우진이라고. 그 친구도 되게 피곤해 하던데 매사에. 지금도 그러니? 우진이가 이제 진짜 그 수업 태도가 똑같아요. 항상 자요. 아, 시작할 때부터 자? 아니, 요즘에는 한 연필 자꾸 끄적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자고 있는데. 피곤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피곤하진 않지 않냐, 아직은? 우진이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일찍 자는 것 같던데 한 10시? 10시? 그때쯤 자는 것 같은데요. 몇 시에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한 7시인가? 많이 자는데? 근데 보면 그냥 공부가 지루해서 자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재밌게 해주려면 내가 여기서 푸드득 날고, 여기서 막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 몸뚱아리로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날개짓 했는데 날아갔어. 겁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야, 닭도 그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사육을 하면은 날개를 못 쓴대요. 해가지고 죽을 때 되면은 못 날아다닌대잖아. 근데 토종닭은 그렇게 잘 날아다닌대잖아요. 너네 닭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 알죠? 토종닭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애가 푸드득 해가지고 저쪽까지 날아간대. 그게 그런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잠을 되게 적게 자는 애들은 끝까지 잠을 잘 안 잔다? 잠을 많이 자는 애들은요 그냥 계속 자고 싶어 한다? 24시간 내내? 이유를 잘 모르겠음. 왜 그런 거야, 상준아? 너도 많이 자잖아. 너도 많이 자잖아, 생각보다. 내가 오늘 저기 건너편보다 일찍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 문제 차이인데 뭘 스킵이야 제일 중요한데 뭘 스킵이야 제일 중요한데 야 3분 안에 끝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딱 집중합시다. 자 봐봐라. 실수 AB에 대해서 다항식 졌다고 생겨먹은 4차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답니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A, B를 찾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나눠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리제법이 제일 짱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이게 조금 들어오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 그 다음에 이 나눗셈과 항등식 사이의 관계를 좀 봐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그 항등식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저기 있는 저 fx라는 것을 사실 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1의 제곱과 나머지 뭐 이따구로 곱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도 똑같은 항등식이란 소리니까 그럼 이거를 다시 다항식의 나눗셈의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나는 요 친구로 나눴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친구로 나눴을 때 몫이 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나머지가 있단 소리 아니면 없단 소리야? 왜 있단 소리야? 곱한 걸로 끝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x 더하기 1의 제곱 또한 1차식의 곱 2개로 다시 나누어서 표현해줘도 상관은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qx 더하기 빵 이렇게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사실은 여기 있는 x 더하기 1이라는 하나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 있는 요 3차식 x 더하기 1의 제곱에 qx를 곱한 친구가 몫이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나머지 0이다.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안에 들어갔었던 요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3차식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차식 자체도 x 더하기 1에 나는 여기 있는 몫 qx의 곱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도 눈치채면 3차식을 다시 한 번 더 x 더하기 1로 조리제법을 써도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예.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생각해 줄 수 있는 포커스가 조리제법을 2번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솔직히 여기 2번은 조리제법만 쓰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빨리 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4차 3, 3차 1, 2차 A, 1차 B,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첫 번째 x 더하기 뭐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그치 x 더하기 1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 내리니까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플러스 2니까 더해서 a 더하기 2 곱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2라서 더하니까 나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은 그래서 나는 a 빼기 b 더하기 2 하니까 그래서 남은 건 a 빼기 b만 남아. 됐죠? 그때 얘 3차식의 곱과 나머지 그때 여기 있는 요 3차식의 곱과 나머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나머지가 얼마나 그랬으니까 또 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면 돼. 그래서 A랑 B가 같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다시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쓰게 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1 주게 되면 여기가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5 곱하면은 플러스 5가 되니까 더해서 우리는 A 더하기 7 그래서 곱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7에서 우리는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나머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얼마? 이게 0. 근데 B는 어차피 A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A 빼기 2A 마이너스 9가 앙이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A 찾아줘도 된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응. 그래서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9니까. 그래서 B도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 진정한 의미는 항등식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리제법 2번 하시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리제법 2번 해가지고 A, B 찾았지? 그럼 fx 인수분해 하는 거는 개꿀이지 개꿀이 아니지? 개꿀. 그때부터 꿀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은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그래도 인성요구 할 때보다는 15분 빨리 끝났어요. 15분 빨리 끝났어요. 인성요구는 문제가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가 재고입니다. 그래서 재고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난이도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 보이는데 뜯어보니까 어때요? 좀 약간 생각보다 비슷하죠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동네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표현에 확 하고 놀라는 게 많을 거야 실제로. 시험 대비 하다 보면은 표현에 확 하면서 놀라는 게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럴수록 오히려 처음으로 되돌아가봐. 본질적인 것도 좀 뜯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해봐. 그러면은 오히려 아 우리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건데요.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그게 제일 심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처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낯섦이니까 그 낯섦을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동안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매우 고맙고요. 됐죠? 학기에서도 언제든지 날아가기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